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남도민에게 정책 제안을 받는 온라인 플랫폼 경남도민 1번가에서 작년에 화제였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장 쓰레기 없이 내용물만 파는 일명 제로웨이스트 상점의 도내 설치 제안이었는데요. 정책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이후 경남에는 다양한 환경운동과 실천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포장재 없는 상점을 포함한 환경 개선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현재 김해에서 포장재 없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배정숙 김해 YWCA 부장, 환경공학 박사이기도 한 전홍표 창원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진행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포장 쓰레기 없는 상점으로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가능하면 순화해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작년에 굉장히 화제였죠. 포장 쓰레기 없는 상점을 도내 설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 상점에 대한 인식 확산에는 분명히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작년과 올해 인식이 변화했다는 것 좀 체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 즉 포장재 없는 상점 운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사용되는 자원과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환경에 피해가 없이 좀 줄여보자는 사회운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서비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택배를 물건을 받을 때나 아니면 일회용 봉지에 쌓인 음식물을 받았을 때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맞아요. 이게 다 쓰레기다 생각하고 했으니까 이런 코로나 때문에 발생됐던 사회적 문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운동이 넘쳐나는 일회용 폐기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이런 인식이 사회운동으로 확산돼서 제로 웨이스트 운동 그리고 포장재 없는 상점 운동까지 인식이 확산되고 실천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부장님이 근무하고 계신 김해 YWCA에서 이 포장재 없이 내용물만 파는 상점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운영하면서 환경 개선 인식 확산에 대한 것을 좀 체감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많은 분들이 제로 웨이스트 사회,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하세요. 네. 하지만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오신 분들에게 그런 운동들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는 운동들입니다라고 안내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또 저희 오시는 분들은 또 내변객들은 한 70% 정도가 인식은 하고 오시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그 70% 중에서도 한 20% 정도가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나는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 어떤 물품들을 지금 팔고 있고 또 어떤 게 인기가 많은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빨대, 스텐 빨대부터 해서 또 저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실은 주방 세제 관련된 것들이죠. 주방 용품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욕실 용품들. 딱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생활에 많이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욕실용품으로는 저희가 이제 삼배 수세미로 만든 삼배실로 만든 저희가 욕실 타월이라던가 또 아니면 주방용품으로는 삼배 수세미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선생님들이 많이 또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들이 세제를 많이 가져가세요. 세제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장지 없는 세제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져가나요? 본인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던 통들을 가져오셔서 그람 수만큼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 판매는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지까지 다 완성된 제품을 판매를 하잖아요. 저희는 속 내용물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 면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겠네요.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하시죠. 아무래도 저희가 포장지도 없고 그리고 라벨도 붙어 있는 게 아니니 어딘가 특정 업체를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사가시고요. 1g에 5원, 20원
2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부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하고 계십니다. 아유, 오늘 이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찾아가실 것 같네요. 사실은 1년 전만 해도 포장재 없는 상점이 굉장히 좀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사실 제 주위에도 이 플라스틱 없이 사는 일상을 일기로 또 매일 SNS를 통해서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원님께서도 환경 관련된 일을 자주 하시는 만큼 좀 체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체감합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 사태가 불려왔던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버렸던 쓰레기 대부분 주기적으로 분리수거장에 가서 재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직접 시민들이 느꼈죠.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는 걸 느꼈다는 건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직업적 특성상 시의원이라는 직업적인 특성상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코로나 이전에 민원이라고 하면 어디 길을 좀 내어달라 네, 아니면 네. 가로등에 불빛을 밝혀달라라는 민원이 주된 민원이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개선해달라, 그리고 재활용되어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라는 쓰레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인식은 증가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원만 봐도 사회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느낀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저는 그 운영하고 계신 상점에 우리 아이들과 방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단순하게 그 물건을 사는 것 이상을 좀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좋은 교육은 생활 속 교육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서 배우고 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생활에서 가족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는 것이 아이들 인성이나 또 삶의 태도에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들 많이 보는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그 연예인들, 흔히들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저희가 저런 물품 사고 싶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박주호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 댁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대나무 칫솔 사용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방송을 나왔었는데 그걸 보시고 난 이후에 많은 어머니들께서 아이랑 같이 네. 대나무 칫솔 사러 많이 오세요. 그랬군요. 근데 대나무 칫솔이 실은 저희가 가격 대비를 했을 때 또한 많은 또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어머니들 교육하기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집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솔직히 저희가 집에서도 한 2개월에 한 번 칫솔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칫솔들이 다 이제 그냥 버려지는 네. 플라스틱, 온전히 플라스틱인 건데 저희가 판매하는 대나무 칫솔은 이제 땅에서 썩을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이 분해가 되고 또 토양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삶에도 건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육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포장재 없는 상점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지구 환경을 지키자 이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을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장 눈에 띄는 영향이 없는 만큼 홍보 대비 효과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창원시에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이런 것을 볼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했다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창원시는 드러나는 행정이 있는데요. 창원시는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줄이자는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기관에서 행사하는 축제나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용되는 것들 싹 다 일회용품 줄여 나가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창원시에서 주최하는 축제 그리고 회의 장소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일회용품 안 쓰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거는 정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 의회에서의 움직임이 조금씩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건데 그 이번 조례를 근거로 창원시 정책으로도 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창원시는 뭐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자 그리고 민간에서 행정에서 먼저 하고 민간에서 돕는 방식으로 나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지금 창원시청 주변에서 돌돌컵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돌컵 사용이요? 예, 그렇습니다. 돌려 쓰고 돌려받는다는 컵이 네. 돌돌컵입니다. 일회용 커피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 들고 나오는 커피 그리고 대부분 다 쓰레기장으로 가든가 아니면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쓰레기도 막대하고요. 그래서 창원시 근처에 카페와 협약을 맺어서 네. 공유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분리수거를 하면 투명 페트병을 다 따로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창원시 행정에서는 이 투명 플라스틱을 모아서 의료화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변화가
시민 영역으로 들어가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정의 변화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비로소 그 변화가 저희 눈에 나타날 텐데 앞으로 창원 시민, 더 나아가 도민들에게 좋은 영향력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은 쉽지 않겠죠. 확산되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행정에서 이런 일을 하다고 보면 지금 김해 YWCS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각 지자체별로 확산되고 각 동마다 확산되고 나면 이 재활용 사업과 쓰레기를 줄이는 사업이 시민들 생활 깊숙하게 밀접하게 녹아들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상점 운영 외에도 환경 인식 변화와 관련해서 실천하고 계신 프로그램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YWCA가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대상별로 하는 인식 전환 교육부터 해서 생활 실천 교육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의 변화가 가장 많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지자체와 협약해서 저희 자원순환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거였냐면 종이 가방, 멸균팩 모으기, 그리고 우산 저희가 안 쓰는 우산 그냥 버리기 참 난감하죠. 네. 근데 우산천을 저희가 재활용을 해서 장바구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 네, 그런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종이 가방을 왜 모으는지를 아실까요? 글쎄요. 종이 가방 종이로 분리수거해서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솔직히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종이 가방은 그냥 종이로 쓰는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종이 가방은 흔히들 저희 본인들의 가게 어필을 위해서 코팅을 하시고 그리고 인쇄를 하세요. 네.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종이 가방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끈도 있고 네. 그냥 종류별로 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 차마 이뻐서 버리기는 아까운데 그렇다고 네. 들고 있긴 짐이 되는 그런 네. 종이 가방들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이제 구입하시는 종이 봉투나 네. 비닐봉투 같은 거 이런 것들 적게 구입하시게 되면 또 자원순환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운동으로 저희가 그걸 시작했다가 올해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까지 저희가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또 줍깅이란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흔히들 저희가 길거리에는 쓰레기를 그냥 줍는다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줍깅으로 하면 뭔가 특별하게 쓰레기 봉투를 준비해 가야 되고 집게가 있어야 되고 장갑이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다가 길거리에 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버려야 되겠네 하고 주워서 자기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실은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정말 아주 소소한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 회원부 담당 실무자가 네. 등산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를 올라가다 보니 청소해야 될 쓰레기들이 너무 눈에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동호회 분들이랑 같이 쓰레기를 한번 주워보자라고 생각했던 게 올해 2월이었는데 한 5월쯤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 30회쯤 되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목표가 30주년이었기 때문에 30회까지만 하자 이랬는데 네. 한 2주 쉬고 나니까 또다시 쓰레기가 보이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다시 등산로 청소를 시작하시면서 그분들이 그럼 등산로만 청소하는 건 아니잖아. 네. 하시면서 해반천 청소를 하기 시작하셨고 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한번 청소를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한 게 이제 줍깅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네. 시민들이 이런 활동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네. 누군가가 같이 먼저 시작을 해주고 그걸 홍보를 해줬으면 나도 쉽게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밴드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라고 네. 하는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가요? 네네. 그런 운동을 점차 확산을 하면 일상에 아마 줍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네. 생각도 드는데 자, 의원님 쭉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보시기에 시민단체가 지금 펼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지자체에서 정책화를 하면 좋을 만한 그런 활동도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활용 도움센터라는 게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네. 어른들은 안다고 해도 아이들이 그냥 과자를 먹고 버리는 행위가 자주 되거든요. 이걸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재활용 도움센터를 유치해서 이 쓰레기는 이렇게 버린다. 그리고 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이렇게 자원화된다는 것을 이를 깨워줄 수 있는 교육의 장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들을 필요 불가할별하게 지금 다들 양쪽 다 직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배달 음식이 좀 늘어나고 되는데 이 배달 음식에 쓰는 용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회용 용기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은 좀 정책에서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기에 환경위기나 환경운동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해봐야 그 필요성을 인식한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현장에 도민을 참여시키기까지는 그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없을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떠십니까? 실은 제가 YWC에서 근무한 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환경에 관련된 많은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환경 사진전, 그림 그리기, 뭐 아니면 글쓰기 여러 가지 진행을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특별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끌어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9시에 소등하기. 네. 네, 특별하게 저희가 에너지의 날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소등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 정말로요. 않죠. 근데 그거 하나 1분 정도 꺼져 있거나 30분 꺼져 있으면 실은 저희가 생산해야 되는 과다한 에너지를 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상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네. 플라스틱을 적게 제작하게 되고 또 저희가 실은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사용 후 그냥 버려지는 것과 나중에 또 해양 생물들에게 그게 결국엔 저희가 먹는 그런 그렇죠. 식탁에까지 올라오는 게 문제라서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생각한다면 그런 활동이 생활 속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솔직히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재활용 도움센터. 네. 실은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해서 각 지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재활용을 모으는 걸 좀 다르게 하세요. 네. 동마다 좀 다르실 때가 있고 그러니까 아예 시마다 다른 시 단위로 다르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일방적인 통일을 좀 하고 저희가 특별하게 뭔가가 더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캔과 같은 거 네. 고급 재활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도 받을 수 있도록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하면 어떨까. 실은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유리병 모으시거든요. 네. 물론 그걸 주시는 분들은 판매 목적에서 주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원 재활용 목적으로 좀 이런 정책이 조금 도입이 된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좀 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천이 가능한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이 재활용 버리는 걸 통일을 하면 많은 분들께서 그 혼란을 좀 겪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자, 의원님께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남도민 모두가 환경운동에 크든 작든 좀 동참하게 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쉽지만 큰 일이 있습니다. 분리수거 제대로 하는 일인데요. 네. 잘 씻어서 잘 말려서 이게 종류별로 그냥 분리수거장에 갖다 놓는 게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생활 어디서부터 적용할 수 있을지 나부터 좀 고민을 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약속 심각한 주제들이 막 뜨고 해줘. 아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안 열립니다. 힘드네 이거. 뱀 눈깔이 하나 있거든요. 25번. LG 헬로비전